명량은 이제 정말 흔히 속칭 이제 N땅에 헤딩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실제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짓고 그리고 또 1시간이 넘는 분량의 해전을 완성하는 게 녹록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제 한산과 노량을 제가 만일 명량이라는 촬영할 때요. 명량 촬영할 때 이 영화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좀 제대로 이제 또 완성을 하고 싶다. 이제 다행히 명량이 2011년, 아니 2014년 이제 7월 말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큰 사랑을 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산과 노량을 두 편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다에 절대 배를 띄우지 않으리다. 네.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고 그리고 순수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력과 그 다음에 명량에서 이제 축적된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하자라고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이순신 장군님이 그 한산해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격군들과 병사들의 그 노고와 훈련들이 응축된 느낌으로 그렇게 뭐 그냥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 대해전을 치를 때 시간적 순서로 보면 사실은 한산이 앞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한산이 있고 그 다음에 명량, 노량 이 순서일 텐데 처음에 그 3부작을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명량을 먼저 하고 한산을 뒤로 한 이유는 있나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배가 적게 나오니까 좀 수월하게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명량에 이제 배가 적게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역전승이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와 굉장한 어떤 그 페이소스가 같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극적인 그런 해전이 명량 해전이니까 이거를 잘 만들어 놓고 보면 나머지 두 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조금 이제 전술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랬군요. 네. 결국은 명량에 성공이 없다면 나머지 두 편의 그 대작도 만들기 어려웠을 텐데 스타트를 참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산이 지금 특별한 그 주제가 있다면 뭐를 꼽으실 수 있나요? 주제요? 예, 감독님께서 이 한산에 담으려고 했던 이 컨셉 주제가 어떤 거예요? 이게 그 임진왜란 초기의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592년 이제 음력 7월 8일. 물론 이제 이 이순신의 3차 출동은 이제 7월 5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7월 11일 날 이제 끝났지만 한산해전 당일은 이제 7월 8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해전을 다루는 건데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은 조선과 일본의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생각하는데 당시 조선 유교 성리학 사회에서는 그 전쟁을 그렇게 조선과 일본의 싸움이라고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냐?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라고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항외라는 그 일본 쪽에서 투항한 그래서 이순신과 함께 싸웠던 항해 장수와 병사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선택했던 것은 바로 그 의의 편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그렇게 우리가 임진왜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그 전쟁이 갖는 의미가 그리고 그 전쟁이 갖는 그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그 의미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감독님께서 의와 불의의 전쟁이었다라고 하신 것 자체가 임진왜란이 정말 불의의 전쟁이었다는 그런 규정을 지으시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풍신수길이 그런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전쟁의 명분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전쟁은 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임진왜란 때 관군이 다 도망가도
의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의병 자체가 의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군사라고 할 텐데 감독님이 그 컨셉을 의와 불의의 전쟁으로 보신 거는 네. 굉장히 또 전쟁사의 어떤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또 포인트를 주신 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명량과는 다르게 이 한산 영예 출연 영화에서는 그 의병들의 활동도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해전으로 외적들을 막아내고 또 육지에서는 이제 웅치 전투라는 전투가 나와요. 전라도로 넘어가는 충청 땅에서 이제 금산 쪽에서 전라도 이제 전주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길목에 있는 웅치라는 고개의 전투가 나오는데 그 전투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전투였어요. 그 전투로 인해서 한산해전과 바다에서는 그 육지에서는 웅치와 이치 전투에서 외적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냄으로써 이제 7년의 뭐 장기전이 걸리긴 했지만 외적들을 물리치는 어떤 호남의 곡창지대를 보존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투죠. 그래서 한산해전과 함께 그 웅치 전투가 이번 한산 영예 출연은 나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지금 영화 제작 과정에서 아까 그 명량을 먼저 하신 이유가 배가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명량해전은 이제 장군선 한 척을 포함해서 13척 가지고 133척을 대적하는 그런 전투 시인데 어쨌든 우리 12척의 배가 활약하는 모습이 담기는 거고 반면에 지금 한산대첩은 정말 거의 전 함이 조선 수군 전부와 또 왜군의 정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뭐 150여 척의 그런 함선이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또 더 부담감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되는 게 하객진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어느 해전사에서도 이 하객진을 펼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전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객진이 원래 그 육전에서의 전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전에서 펼친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전법인데 그 전법을 영화로 구현을 하는 것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 고민을 굉장히 크게 하셨을 텐데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장님께서 워낙 박식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는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해전에서 사실 하객진법을 펼친다는 게 우리는 워낙 이순신 장군을 잘 알고 하객진에 대한 것을 해전에 산산해전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게 육전의 어떤 진법의 하나였고 또 하객진이라는 게 만능치 특기가 아니에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적을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제 섬멸하느냐는 다양한 진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사실 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객진의 어떤 진의 형태가 엷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뚫리면 바로 또 하객진 자체가 괴멸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사실은 훈련이 얼마나 철저했을까. 그리고 그 하객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적들과 어떤 형태로 어떤 거리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하객진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좀 더 공감대 있게 그 다음에 뭔가 전쟁에는 개연성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 개연성과 그리고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하객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실제 그 배를 띄우고 영화를 촬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CG로 탄생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 하객진을 정말 제대로 표현하는데 장애는 없으셨는지 또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고 바닷물이 없는 상태에서 해전 장면을 연출하는 게 결국 굉장한 그 모험이죠. 왜냐하면 관객들이 그게 너무나 부자연스럽거나 또는 뭔가 저게 뭐 바다에서 찍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느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객증을 직접 바다에서 찍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명량대 시행착오와 노하우와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결합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해낸 게 사실은 한산 영해출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장에 오신 게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자신하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다 보니 8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간 겁니다. 사실. 대신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생생하고, 그 다음에 마치 정말 내가 바다에서 그 해전을 겪는 것처럼 그런 리얼한 해전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워낙 한산 대첩이 세계 3대 대첩 중의 하나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전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쟁사에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관심을 갖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영화를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 같고, 또 군사 연구가들에게는 굉장한 그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해외에서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해외에서 이제 반응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고, 이제 듣는 것은 지금 동시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같이 개봉 중에 있습니다. 영화가. 그리고 이제 곧 지금 대만에서도 이제 시작했겠군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 이런 사극 그리고 K 콘텐츠, 특히 영화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중국 쪽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반응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들도 또 영화를 보면 개봉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반응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북미 쪽에서는 반응들이 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전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 이순신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접해보니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학습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여기에는 또 이제 거북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전략 무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혁신적이고, 당시로서는 왜군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 물건이 뭐에 쓰는 물건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거북선이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거북선의 활약을 제대로 본 적은 없잖아요. 어디 저기 떠 있는 거북선들, 이제 관상용 거북선을 좀 보신 것 뿐이지, 직접 전투용 거북선을 직접 보신 건 없으니까, 하객진과 더불어서 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이제 거북선의 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용해출연이죠. 저 용해출연은 거북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중의적으로 또 라이징하는 젊은 이순신을 또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거북선과 이순신이 같이 결합돼서 아마 느껴지신다면 가슴속에 어떤 웅장한 그리고 큰 자긍심이 여러분 가슴속에 자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산의 승리도 우리 그 조선 수군의 아주 결정적인 승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한 한산 대첩의 승리는 단순히 전투만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총체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을 치러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계승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시 조선 유교 성리학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최고의 군자의 자리를 목표로 하는 또는 향하는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인이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이 물론 유비무환도 있고 애민정신도 있고 하지만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파보면 그분의 어떤 성실함과 그리고 그분의 어떤 집중하는 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어떤 신의를 가졌던 그분의 어떤 그런
그냥 자세적인 덕목이 이런 한산해전을 가능케 했고 또 그 7년 동안의 전쟁을 마지막 노량에 죽는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으셨던 그거는 어떤 정신적인 멘탈도 그렇고 어떤 그분의 어떤 그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이순신 장군의 그 품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전쟁에 승리하는 영웅으로서도 물론 훌륭하고 기억되지만 그분의 그런 품성이 또 그만큼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충분히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를 만드시는 이 감독님께서 또 이순신 장군의 품성과 덕목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아산 1호로서는 또 더 자부심을 느끼겠고 또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를 또 이렇게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